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점점 초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요즘 무르익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11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RDNA3가 탑재된 라데온 RX 7900 XTX의 경쟁 제품이 밝혀졌습니다. AMD의 게이밍 솔루션 설계 및 마케팅 최고 책임자인 프랭크 아조르가 PC워드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고 비디오카드스가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프랭크 아조르는 라데온 RX 7900 XTX를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의 경쟁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는데, 정확한 타겟은 지포스 RTX 4080이며 이것이 비교 벤치마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엔비디아가 아직 지포스 RTX 4080을 출시하지 않았기에 비교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경쟁 제품을 지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포스 RTX 4090은 라데온 RX 7900 XTX보다 60%나 비싼 제품이라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AMD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포스 RTX 4080의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라데온 RX 7900 XTX를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불분명해 게이머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많은 비판을 수용하고 RTX 4080 12GB 모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취소 사유는 16GB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너무 컸던 부분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RTX 4080 12GB 수준이 과연 어떠한 모델로 재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최근 RTX 4070 Ti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취소되는 RTX 4080 12GB 모델은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공유한 성능 벤치마크에 따르면 RTX 3090 Ti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모자란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AD104 GPU 다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었었던 만큼 이번 RTX 4070 Ti로 재탄생되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RTX 4070 모델은 AD103 GPU에서 컷다운한 다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루머의 RTX 4070 Ti는 빠르면 23년 초에 선보여질 것이라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며, 엔비디아는 RTX 4080 16GB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에서 최신 플래그십 칩셋 디멘시티 9200을 공개했습니다. TSMC 2세대 4nm 공정으로 제조되는 디멘시티 9200 칩셋은 3.0GHz 코어텍스 X3 프라임 코어 1개, 2.85GHz 코어텍스 A716 퍼포먼스 코어 3개, 1.8GHz 코어텍스 A510 효율성 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M V9 아키텍처 기반 코어텍스 X3 프라임 코어를 탑재한 것은 디멘시티 9200 칩셋이 처음입니다. 또 디멘시티 9200 칩셋에는 하드웨어 기반 레이트레이싱 엔진을 지원하는 이모탈리스 G715 GPU를 장착했습니다. 유출된 벤치마크에 따르면 이모탈리스 G715 GPU는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 GPU 성능을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제품보다 35% 향상된 6세대 인공지능 처리 장치인 APU 690을 제공하며 최대 8533Mbps 메모리와 UFS 4.0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LPDDR5X 램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60Hz 주사율에서는 5K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144Hz 주사율에서는 WQHD, 240Hz 주사율에서는 풀 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또 서브 6GHz 더블 M 웨이브, 밀리미터 웨이브, 5G 통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며 모바일 AP 최초 와이파이 7을 지원합니다. 디멘시티 9200 칩셋을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은 올해 말 이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구글의 3세대 텐서 G3 프로세서를 3nm 공정으로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독일 원푸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과 협력해 3세대 텐서 프로세서를 개발 중입니다. 3세대 텐서 칩은 주마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의 엑시노스 2300 칩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픽셀 7 시리즈에 탑재된 2세대 텐서 칩은 4나노미터 공정이 아닌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지만 3세대 텐서 칩은 삼성의 최신 3나노미터 GAA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 2세대 칩과 동일한 엑시노스 G5300 5G 모뎀이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퓨처는 주마 SoC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에 대한 구글의 일반적인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커스텀 변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은 현재 시바, 허스키라는 코드명을 가진 두 종의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모델은 최대 12GB 램을 지원하며 각각 2268x 1080픽셀 해상도, 2822x 1344 픽셀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합니다. 시바, 허스키가 픽셀 A 시리즈로 출시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윈퓨처는 구글 하드웨어 팀의 테스트 플랫폼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프로용 LTPO OLED 패널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10월 말부터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용 LTPO OLED 패널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에 LTPO OLED 패널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아이폰용 LTPO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부터 LTPO OLED 패널 양산 승인을 받기 위해 보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10월 초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안 작업이 지연되면서 보름 이상 양산 시기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가 LTPO OLED 패널 공급망에 합류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하량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아이폰 14 모델에만 패널을 공급 중인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BOE는 이르면 2023년부터 애플 LTPO OLED 공급망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는 기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 모바일 앱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에 탑재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입니다. 패스앱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편의점, CGV,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과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탑승 시 신분 확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 접수와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4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 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패스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포스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포스 화면상에서 구매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제시할 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보24 앱에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 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처 차단 및 QR 문의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현재 패스앱은 3,600만 명,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47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해외에서는 벌써 업데이트 완료된 원 UI 5.0이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배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